활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우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6월 3일 기아전 6대5 승리 소식으로 인사드리고요. 정말 명승부 끝에 노준혁 선수의 끝내기가 터지면서 이겼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2018 시즌에 있었던 한글 시리즈에 버금가는 기아와의 하나의 또 명승부가 아니었나 싶고, 경기가 정말 재미있고, 아마 오늘 직관 가신 분들도 만원관중이었는데 직관 가신 분들은 정말 최고의 경기를 보시지 않았나 싶고요. 또 만원관중에 올 시즌 네 번째라고 하는데 사실 이겼던 기억이 없는데요. 오늘 또 만원관중에서 또 승리를 거두면서 또 징크스에서 벗어난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자, 일단 지금 시각은 6월 4일 3시 44분이고요 제가 약간 이게 경기를 다 보고 방송 준비하고 하려다 보면 항상 이렇게 늦게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분들처럼 저는 막 칼같이 준비해서 이런 게 안 되고 좀 시간이 걸리네요. 예, 그렇고 일단 오늘 승부처를 먼저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게임 워낙 왔다 갔다 역전 재역전이 들쑥날쑥하는 경기였어가지고 승부처를 꼽기가 조금 힘들다 싶었는데, 저는 딱 한 장면을 꼽자면은 요 장면입니다. 유강남 선수의 6회 말에 터졌던 2사 만루 상황에서 0대3으로 뒤지고 있던 상황에서 터진 유강남 선수의 2타점 2루타를 꼽고 싶은데요. 왜 이거를 제가 승부처로 꼽고 싶냐면, 물론 다른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이게 제일 크다고 봤던 게, 왜냐면 앞선 4회 말루 찬스에서 1사 말루 찬스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한동희 선수가 병살타로 물러나면서 이 찬스가 무산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번 찬스도 못 살리면 이 찬스가 무사 1-2루로 출발한 찬스인데, 사실은 그 뒤에 이제 점수가 나지 않으면서 2사 만루에 유관남 선수한테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관남 선수가 이때 해주지 못했다면 사실 두 번의 큰 찬스를 놓쳤기 때문에, 그리고 임기영 선수가 사실은 또 좋은 성적을 워낙 올 시즌 내고 있고 기아의 부펜진이 단단한 편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막혔으면은 쉽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유강남 선수가 2타점 2루타를 만들어주면서 따라갈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2사 2-3루 상황에서 또 정훈 선수가 또 자신의 전매 특허인 이 잡아당기는 타격으로 또 2타점을 만들어주면서 경기를 4대3으로 뒤집으면서 오늘의 좀 승기를 잡았던 것 같아요. 물론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경기가 왔다갔다 해서 결국 6대5로 승리를 거뒀지만, 그래도 이 유강남 선수의 2타점 2루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전 시작됐다고 보고, 그리고 또 유강남 선수가 정말 전력 실수를 해가지고 또 4점째 득점을 만들어낸 주루 플레이까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먼저 좀 짚고 넘어가자면 굉장히 재밌었는데, 사실 정훈 선수가 잡아당겨가지고 안타를 만들었고, 좌익수인 이 고종욱 선수가 공을 잡았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종욱 선수가 공을 잡는 시점에서 유관남 선수가 3루 베이스를 아직 밟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전준호 3루 코치가 과감하게 돌려요. 이런 판단이 가능했던 것은 일단은 고종욱 선수의 사실 어깨가 좋지 않은 거 다 알기 때문에 사실 택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평균 정도의 어깨를 가진 선수면 사실 택도 없는데 고종욱 선수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돌리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근데 그렇다 쳐도 사실 너무 짧거든요. 너무 짧아서 이 다음 상황에 보면은 유강남 선수가 이제 고종욱 선수가 송구를 하는데, 아마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고종욱 선수가 외야에서 다이렉트로 홈까지 뿌릴 수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 고종욱 선수가 던진 공이 바로 홈으로 다이렉트로 오는 게 아니고요, 커트 중간에 이제 류지혁 선수가 커트를 하는데, 커트를 하면서 이 유강남 선수가 들어올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공이 지금 커트한 중계 플레이하는 커트맨한테 들어올 때까지도, 그러니까 지금 바로 마운드 옆이잖아요. 근데도 유강남 선수가 아직도 한참 남았어요. 1, 2, 3 못해도 4스텝 정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좌익수가 다이렉트로 홈으로 던질 수만 있는 선수였으면 넉넉하게 죽는다고 해요, 여기서. 근데 일단 첫째는 좌익수 고종욱 선수의 수비가 워낙 약하고 어깨가 안 좋기 때문에 돌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유강남 선수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중간에 커트를 또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커트를 안 했어도 한 3바운드 4바운드 정도로 도착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으면은 이 또 사실 그래도 홈에서 죽을 확률이 높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 과감하게 돌렸고, 그 다음에 또 유관남 선수가 전력 질주를 하면서 넉점짜리 득점을 하면서 오늘 경기를 일단 첫 리드를 잡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길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이게 참 지금 보면 황성민 선수, 고승민 선수가
정말 이 간절하게 슬라이딩이라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여유가 없는 타구였는데 이게 참 신의 한 수가 돼가지고 네, 살면서 죽었으면 사실 갑분싸인데 살았으니까 네 다행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왜 돌리지 싶었거든요. 이게 간절하게 수덥 했는데 이게 살더라고요. 참 네, 재밌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더 있는데 일단은 오늘 뭐 끝내기를 친 것은 노진혁 선수입니다. 끝내기 친 건 노진혁 선수인데 근데 저는 오늘 수훈 선수를 꼽자면 네, 안치홍 선수를 꼽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공수에서 워낙에 맹활약을 해줬거든요. 오늘 안치홍 선수가 4번 타자로 출전해가지고 1루수로 일단 스타팅으로 나왔는데 2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 보이넷을 3개 얻었는데 이 보이넷이 굉장히 다 순도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안타도 안타인데 그 전부 다 찬스 상황에서 나와가지고 찬스를 이어주는 보이넷을 죄다 얻었단 말이에요. 일단 4회의 보이넷을 보면은 네, 4회에 물론 이제 그 병살타로 득점을 하진 못했지만 전준우 선수 아웃되고 일단 보이넷 출루하면서 1사 1루를 만드는 보이넷으로 일단 출루를 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보이넷인 경우에는 6회 보이넷인데 자, 6회 보이넷 어떤 보이넷이었을까 보겠습니다. 6회 네, 이 득점 4득점 하는 이닝에 네, 보이넷이었고 이것도 무사 1, 2루 찬스. 그러니까 무사 2루에서 또 보이넷 출루해가지고 무사 1, 2루를 만드는 그런 보이넷이었어요. 네, 차분하게 보이넷을 골라내면서 또 득점을 많이 만드는 교두보를 놓아줬고 그 다음에 또 다음에는 또 안타 7회에 또 안타를 기록을 하는데 7회 안타 같은 경우에는 네, 한번 보겠습니다. 7회 안타는 요것도 그 전준우 선수가 1사 후에 안타 치고 나간 다음에 네, 안치홍 선수가 안타를 치면서 요것이 또 타점이 되는 그런 안타였어요. 그래서 이 또 굉장히 정말 순도가 높은 그런 안타였고 그 다음에 또 8회 결정적인 호수비까지 해줍니다. 네, 8회 호수비를 보면 네, 어디 보자. 네, 일단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7회 그 적시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 8회 보면은 이 캐치가 진짜 컸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유강남 선수의 그 다음으로는 네, 이 8회 초에 이 안치홍 선수의 호수비를 다음 이제 그 승부처로 꼽고 싶은데 이게 뭔 상황이냐면 상황으로 가볼게요. 네, 8회 상황으로 보면은 자, 일단 경기가 8회에 5대4 아니지 지금 5대5 5대5 맞네. 네, 5대5로 가 있는 상황이에요. 5대4로 앞서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최영우 선수가 보이넷을 얻어 나가요. 5대4 상황에서. 근데 김선빈 선수가 이제 밀어쳐가지고 사실 2루를 뚫고 나가는 타구였거든요. 1, 2루 간을 뚫는 타구였는데 이것을 안치홍 선수가 2루수로 포지션이 바꿨는데 다시 돌아갔는데 다이빙을 해가지고 사실 빠져나간 타구였어요. 빠져나간 타구를 다이빙해서 공을 맞고 그 다음에 더 좋았던 거는 넥스트 플레이가 굉장히 침착했어요. 그러니까 다이빙을 해서 이렇게 놓고 공에 대한 집중력을 잃지 않고 침착하게 잡아가지고 네, 침착하게 1루로 송구를 해가지고 이 김선빈 선수를 잡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비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뒤에 이창진 선수 대타가 좋은 타격을 해가지고 네, 동점 적시타를 만들긴 했지만 이것이 만약에 빠져나가서 무사 1, 2루가 됐다면은 네, 당연히 이제 다음 김호령 선수 때 대타가 나고 누가 나고 이제 번트리 됐겠죠. 그럼 1사 2, 3루였고 상황에 따라 가지고 또 사실 뒤에 이우성 선수도 안타를 때렸기 때문에 뭐 종합해보면 물론 야구에 만약은 없지만 이것이 1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2점 그 이상이 될 확률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일단 김준혁 선수가 보이넷을 주고 김상훈 선수가 올라와가지고 네, 무사 1, 2루 2사 1사 2루가 된 건데 만약에 이것이 빠져나갔다면 네, 이 안치홍 선수가 호수비가 없어가지고 빠져나갔다면 무사 1, 2루 상황에서 네, 이제 이미 구승민, 김진욱, 김상수 선수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웃 카운트가 6개 남은 상황에서 무사 1, 2루의 찬스를 막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계산 자체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비가 저는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하나의 승부처를 네, 꼽자면은 박승국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박승국 선수가 9회 말에 선두타자 보이넷스 7구 승부 끝에 얻어서 나가는데 전준우 선수가 이제 공격을 하고 있을 때 타석을 가졌을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네, 도루를 합니다. 예, 제가 도루 장면은 안 해놨는데 네,
이 투스트라이크 전준 선수가 먹고 난 후에 투스트라이크가 아니고 2구째에 도루를 해가지고 2루 베이스를 훔치는데 사실 이 상황에서 박승우 선수가 뛸 거라는 생각을 거의 다 못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 투수가 자완투수인 최지민 선수였고 그 다음에 5대5로 맞서있는 상황에서 끝내기 주자였기 때문에 함부로 도루를 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뒤에 나오는 타자들이 타격감이 오늘 굉장히 좋았던 전준호, 안치홍 선수 그리고 윤동희 선수까지 그리고 이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뛸 거란 생각을 아무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굉장히 놀랐는데 이 도루가 그 비디오 판독 그때 또 세이브로 네 되면서 네 세이프였고 기아 측이 비디오 판독 결과 또 세이프 판정이 나면서 네 무사히 1루가 무사히 2루가 됐고 이렇게 되면 사실 병사타에 대한 걱정이 없어지면서 굉장히 이 끝내기를 가져가기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여기서 도루를 하지 못했다면 사실은 상황이 좀 어렵게 갈 수도 있단 말이죠. 무사 1루인데 전준우 선수한테 번트를 대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전준우 선수가 좋은 결과를 냈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해서 1사 1루에 그쳤다면은 사실은 상황이 또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도루가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전준우 선수 보이넷 그 다음에 또 안치홍 선수 보이넷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장면이 저는 오늘 가장 주요했지 않나 싶고 그래서 오늘의 승부처는 크게 3개 네 유강남 선수의 6회 말 2점 따라가는 2루타 그 다음에 안치홍 선수의 8회에 나왔던 아이고 네, 제 지역분네 네 8회에 나왔던 다이빙 캐치 그 다음에 9회에 있었던 그 박승우 선수의 2루 도루 그것들이 저는 오늘의 경기의 승부처 1, 2, 3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경기가 워낙 엎치락뒤치락도 길고 해가지고 승부처를 좀 먼저 다 얘기하고 네, 뒤에 경기 흐름은 조금 네, 좀 정리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걸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경기 흐름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오늘 경기는 사실 롯데와 기아와의 경기이기도 했지만 저는 권영철 주심과 두 팀이 싸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정말 이 스트라이크 판정이 좀 심각했어요. 문제가. 그러니까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게 뭐 100% 정확할 수가 없고 실수라는 게 없을 수는 없겠지만 오늘은 좀 심했어요. 그 정도가.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느끼셨겠고 실제 스트라이크 존도 굉장히 같은 코스인데 이건 뭔 잡아주고 뭔 안 잡아주기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 기아 롯데 기아 할 것이 없이 그냥 스트라이크 존이 진짜 자기 마음대로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뭐 그 정우영 캐스터와 이순철 해설위원도 스트라이크 존에 대해서 사실 어지간한 방송 해설에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안 하는데 그저 대놓고 말을 할 정도의 스트라이크 존이 이게 좀 심하다,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뭐 마지막에는 거의 뭐 헛웃음을 지을 정도로 사실 스트라이크 존이 좀 심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은 오늘같이 이런 좋은 경기를 굉장히 좀 뭐랄까 희석시키는 요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짜 좀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고 권영철 심판에 대하여 어떤 좀 제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좀 심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스트라이크 존이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가장 좋은 건데 그러니까 모든 그 심판 조들이 근데 뭐 그렇게까지는 못할지언정 적어도 한 경기에서만큼은 스트라이크 존이 일관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뭐 심판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을지언정 그 뭐 몸쪽을 좀 더 잡아준다거나 바깥쪽이 후하다든가 뭐 위아래에 따라서 그게 뭐 후하고 이게 차일 수가 좀 있을 수는 있어요. 물론 그것도 없는 게 원래 맞지만 뭐 100번 양보해서 그런 건 있을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이 진짜 똑같은 코스인데 누구는 잡아주고 누구는 안 잡아주고 이게 팀을 가릴 거 없이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경기가 사실 제대로 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양 팀이 모두 좀 권영철 심판한테 지배를 당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얘기를 하고 싶고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아닌 것 같고 저도 사실 어지간하면 참고 보는 편인데 오늘은 너무 심했어요. 이게 진짜 정도가. 그러니까 사실 그 우리가 사실 이길 수가 있었던 마지막 9회 말에 박수용 선수 보이넷 출루도 사실 마지막 보이넷 얻어내는 그 공이 마지막 보이넷 얻어구는 그 7구째 볼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몸쪽이 깊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완전히 스트라이크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스트라이크를 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그러니까 오늘 경기를 보면서 뭔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그 누가 봐도 이게 스트라이크고 볼이고 그래 보이는데 이게 심판 존이 워낙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약간 그 운에 바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볼을 골라내는 게 어떤 타자의 성구안이 아니고
약간 그 룰렛에 걸리면은 스트라이크고 룰렛에 안 걸리면 볼이고 이런 느낌이 들 정도여서 이 권영철 주심에 대해서는 조금 심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경기 외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사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부적절한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들었을 때는 오늘 이순철 해설위원께서 너무 좀 팔이 안으로 많이 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 이 얘기 스킵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 어차피 타임라인 걸어놓으니까 스킵하셔도 되는데 오늘 이순철 위원이 중계를 했는데 저는 뭐 이순철 위원 해설에 대해서는 평소에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뭐 야구에 대한 애정도 확실히 있으시고 또 뭐 여러 가지 지식이나 그 다음에 후배 선수에 대한 애정이 또 느껴지는 편이라서 저는 이순철 해설위원에 대해서 뭐 호냐 불호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호에 가깝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사실 이런 그 팔이 안으로 굽는 해설에 대해 가지고 어지간하면은 그냥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막 뭐 적시타가 터진다거나 극적인 상황이 터졌을 때 나도 모르게 내가 몸담았던 팀, 내가 애정을 가지고 있는 팀에 대해서 조금 더 뭐 한호성이 먼저 나오거나 이런 거는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이제 객관적으로 좀 생각을 이성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상황들에서는 가능하다면 이제 밸런스를 맞춰서 얘기를 하는 게 맞죠. 근데 오늘 이순철 위원께서 너무 기아 위주로 얘기를 했다는 게 좀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좀 둔한 편이라 가지고 가끔 보면은 저는 딱히 못 느꼈는데 오늘 좀 편파였다 이런 얘기 드는 것도 저는 사실 못 느낀 때도 많은데 오늘은 진짜 거의 이게 한일전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기아 위주에서 입장에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조금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막 불편하다까지는 아닌데, 근데 해설이라는 것이 양쪽 입장을 모두 대변해 해줘야 되는 건데 너무 기아 위주로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이것은 광주 지역 방송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 그러니까 뭐 광주 지역 방송에서 이렇게 하시는 건 문제가 없죠. 근데 SBS 이 전국 방송에서 이래 하시면이 좀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순철 위원께서 베테랑 해설위원이고 또 워낙 뭐 야구계에서 뭐 훌륭한 그런 성적을 쌓으시고 뭐 그런 분인 만큼 조금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한참 아버지 버린 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지금 굉장히 결례일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좀 아닌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조심해 주셨으면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약간 드는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윤영철의 심판과 그 다음에 이순철 해설위원에 대한 조금 아쉬운 얘기를 조금 했고요. 이제 경기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볼 건데 자 일단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은 2회에 일단 석점을 실점을 해요. 네, 나균환 선수가 석점을 2회에 실점을 하는데 뭐 요 실점 과정은 뭐 그냥 네 뭐 볼넷이 좀 많았죠. 네, 이게 나균환 선수답지 않게 이 이닝에 최용우 선수 2루타, 김성빈 선수 우익수 뜬공, 고종욱 선수 안타, 1사 2-3루 이우성 선수 보이넷으로 1사 말루 채우고 김석환 선수한테 또 보이넷 주면서 밀어내기. 그 다음에 고종욱 신범 선수 희생 플라이, 류지혁 선수 안타로 석점 때려줬어요. 그러니까 나균환 선수답지 않게 이 보이넷을 한 이닝에 주고 또 밀어내기까지 주면서 석점이라는 사실은 조금 많은 점수를 한 이닝에 주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근데 전혀 이제 3, 4, 5, 6회까지 네, 점수를 안 주고 막아내면서 나균환 선수가 선발로서 또 오늘 충분히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나균환 선수는 6이닝 6피안타 3실점 3자책 2사사구 3삼진 90개 투구수를 기록을 했는데요. 물론 약간의 뭐 어려운 순간이 있긴 했지만 저 때 말고는 네, 또 2회 3점 말고는 굉장히 또 편안하게 경기 운영을 잘 했던 것 같고 일단은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점수를 조금 주고 나서도 도망가는 점수를 주지 않으면 타격이 결국 따라오게 되기 때문에 나균환 선수가 역시 뭐 승리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4회 말로 가볼 텐데요. 이때 일단 첫 번째 그 찬스가 옵니다. 네, 1사 말로 찬스가 오는데 이때 0대3 상황에서 1사 1, 2루 찬스가 네, 만들어진 상황에서 이제 노준혁 선수가 들어옵니다. 네, 노준혁 선수가 들어오는데 일단은 뭐 그 2루 견제 실책이 나오면서 1사 2, 3루 찬스까지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노준혁 선수가 이제 몸에 맞는 볼로 출루를 하고 사실 1사 2, 3루가 만들어지면서 메디나 선발 투수는 사실 노준혁 선수가 충분할 이유가 한 개도 없어져서 누가 봐도 이제 피해가는 승부를 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렇고 결국은 이제 몸에 맞는 볼이 5구째에 나오면서 만루가 채워지고 1사 만루가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한동희 선수가 4구째 투심을 건드려서 6-4-3 병살의 타를 때려내게 되는데 일단은 이 투구가 초구 145 투심
2구 145 투심, 3구 129 슬라이더, 4구 146 투심이었고 타격은 4구 때만 했고 1, 2구를 지켜보고 3구째 이제 볼 골라내고 네, 4구째 이제 타격을 해서 이제 투심 병살타를 만들어 치고 마는데 이 과정이 근데 사실 좀 많이 아쉽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면은 그 1구가 2구는 사실 좋은 제구가 잘 된 공이에요. 네. 근데 4구는 거의 좀 위쪽이긴 했지만 가운데 쪽에 들어오는 투심이었고 사실 이 정도의 공은 사실은 좋은 타구를 만들어 줘야 되는 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의 코스나 이런 것들이 공략을 못할 공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실 또 투심, 그러니까 패스트볼을 던졌기 때문에 한동희 선수가 또 빠른 볼에 원래 강한 타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정타가 나와야 되고 원래 우리가 아는 한동희 선수는 이런 것에서 적어도 플라이 정도는 때려줘야 돼요. 근데 이게 뭐랄까 타격 자체도 뭔가 뭐 잘 못했다 이런 느낌도 아닌데 이게 또 병살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어제 경기에서 3안타 사출루 하면서 좀 반등하지 않나. 그리고 오늘도 첫 타석에 안타 때려내면서 좀 더 이제 좀 타격에 대한 기대를 해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저번 주부터 느끼는 게 한동희 선수가 뭐랄까 충분히 칠 수 있는 코스로 오는 공들을 타격을 하는데 좋은 결과가 계속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기술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심리적인 문제인지 뭐 저희는 알 수가 없겠죠. 저는 알 수가 없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무너진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 그러니까 못 칠 코스의 공이 아니고 칠 수 있는 코스의 공이 들어오는데 그것이 반복적으로 찬스에서 계속해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건 일단은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는 것도 물론이겠지만 이게 칠 수 있는 공인데 안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적으로도 현재 좀 무너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제는 들어요.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걱정이 드는데 그리고 오늘 경기가 사실 한동희 선수가 이러고 나서 그 6회에 찬스가 왔을 때 대타 고승민 선수가 나와가지고 볼넷을 얻어내면서 또 찬스를 이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이 7번 타석에서 그 과감하게 이제 고승민 선수를 빠르게 교체를 해서 냈어요.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고승민 선수 7번 타석에서 4구 3진 이렇게 돌아왔는데 아무튼 이 빠른 교체를 하면서 조금 더 이제 기회가 왔던 것도 사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한동희 선수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질 것 같아요. 벤치 쪽에서도 깊어질 것 같은데 이제는 조금 열흘 정도 좀 내려갔다 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도 이제 들어요. 이게 제가 계속 얘기 드렸듯이 저는 한동희 선수에 대해서 그래도 믿어보자는 입장이었던 거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상황이 이쯤 되는 걸 보니까 한동희 선수한테 안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1군에서 좀 자리 좀 감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준다는 게 본인이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계속해서 같은 찬스 상황에서 일단 적극적인 타격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난주에 좀 뭐랄까 그 성급한 타격을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 좀 달라진 것이 한동희 선수가 주자가 들어차 있을 때 방망이를 과감하게 돌리지를 못하고 초구 2구를 자꾸 흘려보내요. 근데 위기 상황에서 보통 초구하고 2구 때 좋은 이제 스트라이크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카운트 싸움에서 몰리고 나서 출발을 해버리니까 사실 좋은 타격이 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지금 너무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그러니까 딱 그러니까 기간을 주고 그러니까 말소를 시키면 열흘 동안 이제 퓨처스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희 선수를 이제 내릴 때 약속을 하고 내리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딱 열흘만 내려가서 퓨처스에서 조금 자신감도 찾고 조금 마음 편한 상황에서 네 타격을 해봐라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하고 내려보내가지고 한동희 선수가 좀 마음이 편한 환경에서 자신의 타격을 조금 가지고 올라와가지고 하는 게 이제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팀 전체로 봤을 때 한동희 선수가 현재로서는 열흘 정도 빠진다고 해서 팀이 막 힘든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면 지금 박승우 선수가 워낙에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동희 선수가 내려가 있는 열흘 동안 박승우 선수하고 그 다음에 이학수 선수가 메꿔줄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그 자리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내려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좀 희망을 하는 거는 아시안게임 엔트리가 나오고 나면 한동희 선수가 조금 좀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시안게임 엔트리라는 것 때문에 신경이 좀 쓰이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사실은 현재 성적으로는 거의 어렵다고 보인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좀 부담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마음은 앞서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덜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동희 선수에 대한 생각은. 네, 아무튼 사회가 이렇게 사회 말이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이렇게 사회 말이 아쉽게 병살타로 끝나고 나니까 0대 3으로 뒤지고 있는데, 항상 이런 상황에서 그 추가 득점을 안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찬스 후에 항상 위기가 온다고 하고 상대 팀도 위기를 맞고 나면은 도망가는 점수가 보통 나오는 상황인데, 이어지는 5회 초에 나균환 선수가 3자범퇴로 잘 잡아줘요. 잘 잡아주면서 이 흐름을 계속 잘 눌러주고요. 넘어갈 뻔한 흐름을. 그 다음에 6회 초에도 네, 비록 이제 1사 후에 최용우 선수가 안타를 치긴 하지만은 나머지 타자들 잘 잡아주면서 나균환 선수가 찬스를 무산시켰지만 찬스가 무산된 뒤에 나균환 선수가 흐름을 넘겨주지 않고 잘 누르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5, 6회 흐름을 막고 있으니까 6회 말에 이렇게 찬스 상황이 와가지고 앞에 말씀드렸던 네, 넉점을 득점하는 상황이 와요. 네, 넉점을 득점을 하게 되고, 여기서 일단은 임기영 선수가 무사 1, 2루에서 등판을 해가지고 사이드 아민, 네, 윤동희 선수를 잡아내고 노주혁 선수를 삼진으로 잡아내면서 사실 찬스가 무산이 진짜 될 뻔했는데, 일단 그 유강남 선수의 2루타가 나오기 전에 고승민 선수가 대타로 나와가지고 6구 승부 끝에 보이네스 잘 얻어낸 것도 굉장히 컸어요. 네, 공을 잘 골라주면서 이 찬스를 이어주고 유강남 선수가 이제 좋은 타격을 하면서 2타점을 내고, 여기서 또 이제 이어지는 2사 2, 3루에서 김민석 선수 타석이었는데 임기영 선수가 자완 이준영 선수로 바뀌고, 여기서 정훈 선수가 대타로 나와가지고 네, 본인의 또 시그니처는 정말 풀 히터 완전 잡아당기는 스윙을 해가지고 네, 또 자익수 앞에 안타 만들어내면서 2타점을 만들어냈고요. 이런 상황들이 좋았고, 일단 정훈 선수가 올라와가지고 어제 오늘 굉장히 맹활약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제 경기 오늘 경기 네, 그렇게 보면서 느끼는 거는 확실히 결국 팀이 오늘도 6득점을 하면서 이제 점수가 좀 많이 나왔는데, 결국 다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이 우리 팀에서 해줘야 되는 베테랑 우타자들이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전준호, 안치용, 정훈 이 선수들이 해주면서 오늘도 이제 공격에서 많은 활로가 뚫려고 점수가 났고, 거기에 이제 한동희 선수까지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 그걸로 사실 많은 이제 뭐 벤치에서 2달 가까이 이제 시간을 주고 계속 기다려왔던 것 같거든요. 결국 이 우타자들이 해줘야지 점수가 나고 자투수도 공략이 되고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근데 한동희 선수가 이제 내려갔다 와도 되겠다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정훈 선수가 올라와가지고 그 우타자의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희 선수가 해줘야 될 역할을 지금 정훈 선수가 올라와가지고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정훈 선수도 사실 안 좋을 때 퓨처스에 가가지고 꽤 오랫동안 있다가 올라와가지고 자기의 모습 보여주고 있는 만큼 한동희 선수도 정훈 선수가 바통 터치를 한다는 생각으로 좀 갔다 오면은 더 좋지 않을까. 지금 심리적으로도 정훈 선수가 또 자기 자리에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공격적인 면에서 조금 부담이 좀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 이제 상황들이 오늘 경기가 너무 좀 흥미진진했었어가지고 상황이 굉장히 많은데, 자 일단 6회 말 얘기했고, 그 다음에 7회 초로 가보겠습니다. 네, 7회 초로 가볼 건데, 네, 7회 초 가면은 여기서 일단 구승민 선수를 빠르게 내요. 구승민 선수를 빠르게 내고, 이때 이제 많은 수비 위치 변경이 됩니다. 네, 정훈 선수가 1루로 가고, 안치홍 선수가 2루로 가고, 박승욱 선수가 3루로 가고, 윤동희 선수가 좌익수로 가고, 황성민 선수가 중견수로 가고, 고승민 선수가 의익수로 가는 네, 수비가 많은 교체가 일어나고 7회에 구승민 선수를 이르게 냅니다. 네, 일단 오랫동안 6일이 쉬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구승민 선수를 먼저 내고 8회를 뭐 상황보고 김진욱, 김상수 선수로 맡겠다 이런 계산이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7, 8, 9번 타자였고, 그 다음에 다음 류지혁, 박찬호, 소크라테스, 최용우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조금 김진욱 선수를 언제 투입할 건지 좀 생각을 하면서 냈던 것 같은데, 이사를 잘 잡아놓고 신범수 선수한테 1루 안타, 류지혁 선수한테 안타 맞으면서 이 2사 1, 2루의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3구째 이 박찬호 선수도 안타를 만들어내면서 이 또 시점을 하게 되는데, 조금 재미있는 상황이 뭐냐면 이 신범수, 류지혁, 박찬호 선수의 안타가 다 똑같은 코스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타들이 전부 다 일단 이게 다 지우고, 네, 다 지우고 다 어디 보자. 네, 요 코스. 그러니까 좌익수 앞에 뚝 떨어진 안타가 다 나와요. 이건 박찬호 선수 타구인데, 이거는 약간 그거보다 조금 이제 중간 쪽으로 떨어지긴 했는데 거의 타구들이 다 좌익수 쪽에 뚝 떨어지는 안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타 느낌은 아니고 약간 걷어 올린 공이 떨어지는 이런 느낌이었는데,
제가 다시 보니까 전부 다 포크볼을 공략을 해가지고 안타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이 기아 벤치에서 타자들이 전부 다 구승민 선수의 포크볼을 노리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똑같은 코스의 안타들이 나온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읽힌 것 같아요. 읽히면서 이 4대4 동점이 되는데 다행히 뒤에 소크라테스 선수도 포크볼로 승부를 했는데 다행히 소크라테스 선수는 이제 포스파이어 플라이로 물러나주면서 이 위기가 좀 벗어날 수가 있었는데 물론 이제 소크라테스 선수는 빠른 볼에 강하고 포크볼에 약할 것 같긴 해요. 저희가 데이터를 찾아보지 않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승부를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포크볼로 계속 승부를 하다가 3연속 안타를 내준 거는 오늘 뭐 유관남 선수나 또 벤치에서 조금 복귀를 하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구승민 선수가 뭐 직구 포크볼 두 가지 공으로 승부를 하는 투수이긴 하지만 전부 다 이제 승부구를 포크볼로 가지고 가는 거를 모든 타자들이 알고 들어왔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약간 복귀를 하면서 생각을 하고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7회 말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안치홍 선수가 2사 1루 2사 1루 상황에서 또 적시타 만들어주면서 또 도망가면서 역전을 합니다. 5대4로 역전을 하는 상황을 만들어줘요. 이렇게 좋은 안타 만들어줬고 7구째 떨어지는 낮은 이런 포크볼이었는데 이것이 정말 기술적인 타격을 하면서 적시타를 만들어줬고 올 시즌 안치홍 선수의 타격을 보면서 제가 좀 느끼는 거 원래 이렇게까지 타격 스킬이 좋은 선수였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좋은 선수지만 약간 뭐랄까 방맹이를 갖고 노는 방법을 알게 됐다고 해야 되나? 원래 이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올 시즌에 안치홍 선수는 거의 타격에 좀 뭐랄까 도사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다고 해야 되나? 물론 굉장히 고타율은 아직 아니지만 컨택을 하는 걸 보면 자유자재로 방망이를 지금 갖고 놀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게 더 늘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7회 말에 또 5대4로 역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8회 김주혁 선수가 올라와가지고 최용우 선수부터 승부를 하게 되는데 최용우 선수한테 보이넷을 주고 바로 바꿉니다. 바로 바꿔서 김상수 선수가 올라오는데 여기서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그 주요한 수비 상황이 나오죠. 김선민 선수가 1, 2루간 빠지는 타구를 만들어내지만 안치홍 선수가 다이빙 캐치를 해서 막아주고요. 1사 2루에서 이 김호령 선수가 좋은 타격을 하면서 근데 또 김상수 선수의 공이 제구가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이건 이창진 선수가 잘 친 거예요. 잘 밀어 때리면서 또 이 5대5 정점 만드는 또 점수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안타가 또 나오면서 무사 2사 1-3루 1사 1-3루 어려운 상황이 또 있었지만 여기서 이제 김석환 선수를 포크볼로 삼진 잡아내면서 큰 볼을 껐고요. 그 다음에 8회 2사 1-3루 상황에서 김원준 선수를 이제 빠르게 내면서 3구째 포크볼로 심호원 선수도 잡아내면서 이제 위기를 탈출하게 됩니다. 위기를 탈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8회 말에 또 점수가 2루타 치고 나갔지만은 그러니까 8회 말 상황도 재밌죠. 8회 말 상황도 2사 후에 정훈 선수가 2루타를 치고 나가는데 그 다음에 황성빈 선수가 좌익수 키를 넘기는 타구를 때립니다. 물론 전진 수비를 땡겨놨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뭐 정상 수비였으면 그냥 제 위치에 잡는 타구 했는데 사실 땡겨놨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타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창진 좌익수가 이제 뒤로 살아나가는 공을 따라가면서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따라가면서 뒤로 다이빙을 하면서 잡아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기아가 승리했다면 이창진 선수가 MVP라고 봤어야 됐을 거예요. 그만큼 이창진 선수가 오늘 기아에서는 굉장히 맹활약을 했는데 아무튼 이런 상대의 좀 좋은 수비가 나오면서 굉장히 또 좀 흐름이 또 좀 묘해지는데 김원중 선수가 다음 9회 초에 박찬호 선수한테 보이넷을 내주긴 했지만은 류지혁 삼진, 소크라테스 유격수 땅볼, 그 다음에 최용우 소수 스트라이크 나다웃으로 잡아내면서 9회 초를 뭐 매조지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9회 말 상황 앞에 이제 승부처로 말씀드렸던 상황이 나오면서 박승우 선수가 선두 타자 보이넷 이후에 도루 성공을 하고 이제 전준우 보이넷, 안치홍 보이넷 그리고 이제 윤동희 선수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 윤동희 선수 얘기 제가 안 했군요. 이거 사실 노진혁 선수 끝내기 얘기도 앞에 안 했군요. 그래서 그 들으시는 분들은 끝내기 상황 얘기는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9회 말 상황인데 일단 윤동희 선수가 오늘 굉장히 인상 깊은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그 말루에서 파울 말루 홈런을 때려요. 그러니까 이 1사 말루 상황에서 원투로 몰린 상황에서 그 3구째 그러니까 원스트라이크 원볼에 3구째 직구를 걷어 올려가지고 몸쪽 공이었는데 걷어 올려가지고
파울 홈런만 저는 맞는 순간 넘어갔다고 봤거든요. 일단 넘어는 확실히 가는데 이게 파울이 되면서 근데 저는 사실 좀 그랬어요. 넘어는 갔는데 파울이라는 느낌이 맞는 순간 조금 들긴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잘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잘 맞아서 이게 잡아당긴 스윙이니까 너무 잘 맞으면 이게 휘어져 가는 경우가 많아서 아 이게 넘어가는 걸 봤을 때 파울이겠다는 느낌이 들긴 했는데 그래도 많이 아쉽죠. 왜냐면 이게 많이 벗어난 게 아니고 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요만큼 한 이 정도 벗어났단 말이에요. 되게 적게 아쉽게 벗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만약에 넘어갔다면은 윤동희 선수의 데뷔 첫 홈런이자 데뷔 첫 말로 홈런이자 데뷔 첫 끝내기고 진짜 좀 새로운 또 스타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을 건데 아쉽게도 이게 파울이 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 파울 홈런 뒤에 또 삼진이랑 국룰이 있고 워낙 사구째에 떨어지는 슬라이더가 워낙에 좋았어요. 장기석 선수의. 그래서 삼진을 당해요. 그리고서 이제 좀 아쉬운데 근데 저는 윤동희 선수를 뭐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고 정말 뭐랄까 좀 활약에 비해서 언급이 덜 되고 있다고 느끼는데 진짜 너무 잘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일단 타율이 3월 1푼이고 OPS가 0.707인데 좀 숫자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전 체감상으로 훨씬 더 잘해주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네, 일단 수비에서 너무나 잘해주고 있다는 게 진짜 큰 것 같고 타격에서도 진짜 필요할 때 안타를 계속해서 생산을 해주고 있고 최근 이제 보면은 최근 한 2주 정도 동안에 2안타 경기도 보자 하나 둘 셋 4경기나 되고 굉장히 맹활약이 지금 해주고 있는데 이 선수는 진짜 좀 대성할 거라고 보는 게 멘탈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파울 홈런 타구에 대해서 이제 자이언츠 TV에서 끝나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이미 대기 타석에서 말로 홈런을 치는 상상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자신감이잖아요. 보통 이 2년 차에 21살 어린 선수가 이 만원 관중이 들이찬 사직에서 끝내기 상황이다, 말로 상황이다 이러면 부담이 될 법도 한데 이것을 부담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즐길 수가 있는 선수인 거예요. 대기 타석에서 이미 말로 홈런을 친 상상을 하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 본인의 표정도 굉장히 좀 아쉽기도 한데 자신감 있는 표정이잖아요. 지금 인터뷰를 하면서도. 그래서 오늘 또 이 말루에서 못 끝낸 거에 대해서 본인이 아쉽기도 하지만 아쉽다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일단은 주눅들지 않고 정말 자신의 스윙을 계속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야구는 뻔뻔한 선수가 잘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윤동희 선수는 뻔뻔한 선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뻔뻔한 게 나쁜 의미가 아니고 진짜 생각이 잡념이 없고 정말 그냥 그 순간에만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타입의 선수인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뭐 내 앞에 주자가 뭐가 어떤 상황이고 그런 거를 생각 안 하고 그냥 내 타격만 하는 그러니까 투수만 보고 오는 공만 보고 이것만 하는 게 되는 선수 같아가지고 윤동희 선수는 정말 큰 선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확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전준우 선수가 이제 점점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뭐 영원히 야구를 할 수 없으니까 또 바통 터치를 해줘야 될 텐데 윤동희 선수가 전준우 선수의 이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중장거리 우타자 외야수로서 일단 체격 조건도 굉장히 비슷하고 또 윤동희 선수가 키가 굉장히 큰데 아마 나이가 더 들면은 더 이제 몸도 커지고 이제 힘도 더 붙지 않을까 싶어요. 뭐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그래서 윤동희 선수가 어디 보자 187이에요 신장이. 이거 지금 프로필자 85kg라고 나오는데 뭐 지금은 더 많이 나갈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아마 나이가 들면서 웨이트도 하고 하면은 더 파워도 붙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전준우 선수처럼 이 우타 외야수 전 이제 그 중장거리 타자로서 좋은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오늘 윤동희 선수가 비록 말로 홈런이 치지는 못했지만 말로 홈런에 버금가는 임팩트를 남겼다고 봐요. 예, 그리고 오늘의 경험이 본인한테 굉장히 큰 성장하는 경험치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인상이 깊었고 뭐 그 다음에 아쉬운 이제 그게 나왔지만 디디어서 노진혁 선수가 사실 오늘 노진혁 선수가 찬스에서 2번 다 삼진을 당하면서 조금 아쉬운 모습 보여줬는데 네, 뭐 3-3번이라고 노진혁 선수가 3번째는 안 놓치는 역시 선수죠. 그래서 막 초구에 그냥 돌려가지고 예, 초구에 보자. 초구에 포크볼을 139 포크볼을 받아쳤는데 포크볼이 밋밋하게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뭐 초구에 벼락같이 스윙이 돌려가지고 네, 윤혁 선수가 그 오른쪽 담장 철망 맞추는 정말 아쉽죠. 이것도 사실 끝내기 말론이 될 수 있었는데 아무튼 철망 맞추는 끝내기 안타를 만들어내면서 경기를 그냥 끝내버립니다. 역시 뭐 노준혁 선수가 뭐 클러치에서는 확실한 선수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진짜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이 보면은 진짜 공이 여기 있나? 아무튼 진짜 저 거의 노란색에 받았거든요. 거의 말로문에 될 뻔했는데 진짜 한 10cm가 모자랐던 정말 좀 아쉬운 타구였지만 그래도 뭐 경기 이긴 건 똑같고 끝내긴 건 똑같으니까 뭐 조금 노준혁 선수가 홈런하고 타점을 이제 석점을 더 못 낸 건 좀 아쉽지만은 네 그래도 좋은 타격을 했다라는 거 네,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노준혁 선수도 오늘 이런 얘기를 인터뷰하고 있는데 아주 탐욕스럽게 타점을 먹고 싶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노준혁 선수의 마인드를 볼 수가 있는 게 노준혁 선수도 뻔뻔한 선수고 욕심이 많은 선수예요. 좋은 의미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앞타석에서 이제 실패를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떤 자책감을 가지거나 하지 않고 그냥 나한테 다음 찬스에서 더욱 탐욕스럽게 이제 탐점을 먹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니까 자신감 있게 초구부터 방망이가 돌아가고 그것이 좋은 결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준혁 선수가 뭐 와가지고 물론 너무 잘해주고 있지만 성적 외적으로 그러니까 기록 외적으로 지금 선수단에 미치는 영향이 좀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유관남 선수도 그렇고 노준혁 선수도 그렇고 그러니까 정말 이 좋은 선수들을 영입을 한다는 게 단순히 이 선수가 기록상으로만 보태주는 게 아니고 팀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 같아요. 확실히 노준혁, 유관남 선수 우리 팀에서 그래서 정말 이 맛에 현질을 한다 이런 느낌이 와닿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노준혁 선수 인터뷰를 좀 볼 텐데 전 이 멘트가 진짜 마음에 들어요. 많은 돈 받고 롯데 왔으니까. 그러니까 노준혁 선수가 이 오늘 경기 끝나고 인터뷰에서 보면은 일단 끝내기 안타 치기 전까지 너무 못해서 선수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면서 선수들이 한 점씩 쫓아가면서 포기하지 않고 투수도 잘 막아줘서 마지막엔 우승 것 같다라고 동료들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동시에 전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타구에 대해 사직이어서 안 넘어간 것 같다. 다른 구장에서 넘어갔을 것 같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어제 이제 2일에 쉬었는데 쉬면서 팀에서 그 얘기한 것이 팀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쉬게 해준다고 이해하고 있다면서 그보다 쉬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많은 돈을 받고 왔으니까 계속 열심히 한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프로라면 응당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프로는 돈이고 돈은 시작을 내야 되고 최선을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 진짜 마음에 드는 마인드고 저도 약간 일을 할 때 마인드가 이거거든요. 돈을 받았으면 그 돈값을 해야 돼요. 그것이 프로고 그것이 돈에 대한 책임이거든요. 근데 노준혁 선수는 그 누구보다도 이 프로답게 지금 해주고 있어요. 정말 자기가 맺은 계약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자세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뭐 경기장 안팎에서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준혁 선수가 정말 너무나 좋은 영입이고 좋은 선수다라는 걸 뭐 맨날 얘기해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너무 좋게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팀 분위기를 노준혁 선수가 얘기를 했는데 정말 분위기도 좋고 선수들이 똘똘 뭉쳐서 하고 있다. 가장 고무적인 것은 아무리 연패가 길어도 3연패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선수들도 3연패를 하지 않으려고 하더라. 움직이는 것이 다르게 보일 정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올 시즌에 시즌 초반이었던 4월 4일, 8일, 4일 3연패 이후에 한 번도 3연패를 당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올 시즌 강할 수밖에 없는 게 연패를 안 당합니다. 2연패 뒤에 무조건 이겨가지고 또 바로 메꾸기 때문에 지금 다시 더하기 11이 됐는데 승패 마진이 이렇게 잘 나가고 있고 이 통합 우승을 2020년에 경험을 했던 선수답게 이 강팀에 대해서는 1점을 필요할 때 얻는 팀이 진짜 강팀이라고 생각을 한다. 롯데도 1점이 필요한 상황에서 충분히 득점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팀이 평생 안 되던 게 1점 필요할 때 1점 얻는 건데 올 시즌은 그게 뭐 착착착착 되니까 역시 강팀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고 또 오늘 승리에 대해 가지고 서튼 감독 인터뷰도 한번 소개하면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일단 오늘 보자. 그 서튼 감독 네 인터뷰로 보면은 일단 나균환 선수 피칭에 대해서 2회 초 3실점을 했지만 그 이후에 본인의 투구 리듬과 제구력을 다시 찾아가지고 안정적인 피칭을 했다. 타자들은 메디나 선수를 상대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긴 모습을 보여주어 중후반에 득점을 올릴 수 있었다라고 네 돌아봤고요. 그리고 이어서 경기 후반에 2번이나 어려운 상황이 왔는데도 타자들이 출루와 타점으로 이어지는 팀플레이를 계속 해냈다. 덕분에 9회 말에 찬스가 왔고 노준혁이 역시 벤치의 기대치를 결과물로 만들어냈다라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팬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는데 오늘 매진 경기를 만들어준 팬들에게 승리로 보답할 수 있어서 기쁘다. 감독으로서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만원 관중 앞에서 사실 경기 중반까지는 오늘도 이 만원 관중 앞에서 부끄러운 경기를 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오늘 뭐 직관 가신 분이 결과론적으로는 최고의 직관을 했습니다. 저는 야구 경기가 가장 재밌는 그 것을 모두 다 보여준 오늘 경기였는데 다만 주심의 스트라이크 존이 너무나 좀 심했다는 거 말고는 네 경기는 굉장히 재미있는 경기였고 뭐 에라가 많았던 것도 아니고 기아가 에라 한 개였고
네, 보이넷이 물론 좀 많긴 했지만 기아 쪽에서 내준 게 그래도 경기 내용이 전반적으로 쫀득쫀득하고 굉장히 흥미진진했던 게임이 아닌가. 그리고 뭐 기아 팬분들도 뭐 괜히 왔다는 생각은 안 드는 그런 명승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는 경기를 했고요. 오늘도 승리를 좋게 거두면서 상승세를 기세를 계속 이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김으로써 팀이 29승 18패, 네 6할이 2푼 7리 승률이고 2위 LG와 한 경기 차, 1위 SC와 두 게임 차 유지를 하면서 여전히 이 1위에 대한 그 거리를 계속 이제 좁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멀어지지 않고 굉장히 잘하고 있고 내일 경기는 일요일 6월 4일 내일 경기는 이의리 선수와 한현희 선수의 맞대결이 되겠는데 일단은 저번 이의리 선수와의 그 대결에서 6이닝 무실점이가 힘도 못 쓰고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어제 금요일에 양은종 선수를 털면서 네. 이 자완 투수 공포증을 어느 정도 벗어난 만큼 뭐 자신감 있게 했으면 좋겠고 한현희 선수가 뭐 5월에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사실상 5월의 에이스는 한현희 선수라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였기 때문에 또 선발 매치업에서 전혀 밀린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 또 오늘 기분 좋은 끝내기 승리를 했고 또 그 오늘 경기에서 또 소득이 있었다면은 그 상대방이 불펜 에이스들을 많이 다 썩게 만들었다는 점이에요. 물론 우리도 이제 불펜에 많이 가용을 했죠. 우리도 김진욱, 김상수, 김원중, 구승민 다 썼지만 뭐 워낙 뭐 김상수 선수를 말고는 일단 구승민, 김원중 선수는 푹 쉬었기 때문에 뭐 오늘도 충분히 일요일 경기도 충분히 이제 등판할 수 있는 상황이고 뭐 김진욱 선수도 5구 던지고 내려갔으니까 등판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기아는 일단 가장 불펜이 좋다고 할 수 있는 최지민 선수가 34구를 던졌기 때문에 오늘 나오긴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상대방이 가장 불펜에서 좋은 최지민 선수를 못 쓰는 상황으로 경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좀 유리한 고지에 서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것이 있는데 또 자완 투수가 선발이라 가지고 그 한동희 선수가 3루수로 또 선발 출장을 할까 이런 고민이 좀 들 수밖에 없는데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함부로 얘기하기 힘든 것 같은데 근데 또 한동희 선수가 뭐 갑자기 내려가지 않는 이상 그냥 퓨처스에 내려가가지고 뭐 김윤 선수라는 거 올라가지 않는 이상 3루수로 나올 수 있는 선수들이 또 좌타자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박승욱 선수나 뭐 아니면 이학수 선수나 좌타자들밖에 요원이 없어가지고 뭐 타순이 뭐 8번으로 내려갈지언정 한동희 선수가 일단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쩌면은 진짜 마지막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정훈 선수가 지금 잘해주고 있고 아니면 정훈 선수가 1루수로 나오고 3루수를 아싸리 수비에 강화를 하는 측면으로 박승국 선수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이학수 선수나 그렇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네 내일 경기도 지켜보면서 또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우피였고요. 재미있게 보고 들어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참 그리고 제가 말씀을 빼놓고 못 드렸는데 구독자가 2,000명을 달성했어요. 유튜브 너무나 감사드리고 제가 1,000명을 찍는데 유튜브에서 1년이 조금 더 걸렸거든요. 한 13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1,000명 찍고 2,000명 오는데 석 달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뭐 너무나 많은 이런 사랑에 감사드리고 이런 거에는 사실 올 시즌 너무나 우리 팀이 정말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성적이 좋게 나오는 게 제일 큰 것 같은데 뭐 성적이 좋은 것도 있지만 또 봐주시는 분들의 좀 이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또 빠르게 채널이 좀 성장을 하고 또 그럴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저도 뭐 성적이 좋고 또 많이 봐주시다 보니까 기분이 신이 나고 의욕이 생겨가지고 또 매일매일 방송을 거의 할 수가 있게 되는 원동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가식 없이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조금씩 유튜브 이제 수익이 조금씩 늘어나거든요. 물론 뭐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런 거 별로 안 감추고 싶고 저희가 또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교육할 때도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두 달에 한 15만원, 20만원 사이로 나옵니다. 네. 두 달에 15, 그러니까 두 달에, 한 달이 아니고 두 달에 아니고 15, 20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제 그 전반기 동안 목표로 삼는 게 그러면 한 달에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를 만들어 보자 라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방송이 유튜브가 사실 많은 돈을 벌려면 단순히 조회수 수익이 아니고 뭐 광고, 그러니까 협찬 광고나 뭐 이런 것들이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정산받는 것 외적으로 돈을 받는 게 더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에요. 근데 저는 채널 특성상 어떤 광고나 그런 걸 받을 수 있는 채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광고라는 거는 제 방송에서 뭔가 광고를 했을 때
그것을 판매가 돼야지 광고주분들 저한테 돈을 쓰는 의미가 있는데, 사실 뭐 야구 리뷰 방송에서 제가 뭐 광고한다고 해가지고 어떤 뭐 물건이 판매가 실제로 되고 그러진 않을 거고, 사실 저도 그렇게까지는 별로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진짜 아무 상관없는 건 모르겠는데, 제가 어떤 광고 때문에 방송의 내용이 좀 다른 얘기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거는 별로 바라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네, 뭐 조금 다른 얘기가 됐지만, 아무튼 채널 특성상 뭐 제가 유튜브로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하겠지만, 아무튼 뭐 그냥 저의 소소한 커피값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 커피값이랑 뭐 술값 정도만 벌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아무튼 2,000명 달성에 너무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더 이제 좋은 방송과 또 인사를 드리고, 또 뭐 직강 콘텐츠나 또 사실은 좀 새로운 콘텐츠를 많이 못 하고 있는 것도 맞는데, 사실 제가 새로운 콘텐츠를 많이 드릴게요라고 또 말씀 못 드리겠긴 해요. 근데 일단은 뭐 리뷰를 매일매일 하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또 많은 분들과 야구 얘기 즐겁게 하면서, 또 우리 팀의 올 시즌에 이런 지주, 네, 기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뭐 응원의 한 말을 보탠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기까지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우피였고요. 네, 재밌게 보고 들으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우피였습니다. 더 파워 오브 원 롯데 자이언츠.